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트윈 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박종환 TV방송 시사전망대 큐 바로 들어갑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 주제 시사전망대 섹션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익산역 시계탑 건립에 대한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재경 익산 향후의 이강욱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익산에서 오피니언 리더 몇 분 올라오셨고 또 서울에 또 재경 익산 향후들이 익산역 시계탑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 정예부대 15명이 오늘 축하 첫 상견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깜짝 손님이 오셨어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님이 또 오셔서 우리 익산역 시계탑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같이 좋은 덕담을 나눴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은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 익산에 2대 문화 큰 축제가 있어요. 서동축제는 이제 끝났고 또 하나 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0월 21일 금요일부터 10월 30일 열흘 동안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익산시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많이 오셔서 깊어가는 가을 국화 향기를 느끼시고 익산 백제문화에 대한 많은 향기를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섹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 주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또 여기에 또 국민의힘 정진석 또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당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매번 저렇게 죽창가 투어 시리즈를 벌이냐 해서 2심 김심이다. 2심은 이재명의 마음이고 김심은 김정은의 마음이냐 이렇게 또 방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가고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이 보기에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실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한미일 연합군이 독도 부근에 일본 6.1기를 들고 한반도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총수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재명 당대표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그 대한민국의 주적이 일본이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쏴대는데 그러면 군사훈련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군사훈련이 독도에서 185km, 일본에서 120km, 그리고 동해 선상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 훈련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잠시 휴전 상태예요.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적대 행위를 일시 중단, 잠시 중단한 것이 휴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 안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휴전 중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한미일이에요. 주적은 북한이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그 제1야당의 170여석이라는 제1야당을 대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정말로 이건 오발타임이다. 정말 이거 잘못 짚었어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매번 죽창가를 부르고 이순신 장군 뭐 12척이니 선거는 한일전 선거로 해야 한다니 정치 위기 때마다 친일몰이를 하는 건 우리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 친일몰이를 이것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된 국가의 그 외교, 국방,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7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9월인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전투함이 3척이 6.1기를 달고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인천해양방어사령관이 6.1기 개항대를 들고 온 미국 전투함에 들어가서 사회를 한 일도 있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일본 배가 들어온 것은 뭐고, 비상시에 주적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는 이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한미일 군사의 훈련은 뭡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그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친일 이 발언은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인 고도의 물타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죽창과 선동이다, 이렇게 또 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평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점잖게 지혜롭게 이걸 방어를 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참 제가 볼 때는 또 해서는 또 안 될 말을 또 쏟아냈어요. 그 지난 11일 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렇게 또 자기 또 SNS에 이렇게 또 글을 또 올렸어요.
물론 이 말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우파의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지 어찌 이런 글을 공당의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게 여기다 이렇게 쓸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대로 한다면은 일제 36 우리가 침략받은 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한테 일제 36년 일본에서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순환을 받은 것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좀 인식하고 할 말 못할 말 좀 가르쳐주세요. 예? 아니 전진석 비대위원장님 정치를 또 역사관이 그렇습니까? 설령 이재명 당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방을 했으면은 거기에 적합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국민들이 볼 때 아,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 그 말로에서 제압을 해야지. 일본이 우리를 침략 안 했다고, 그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또 역사까지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이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방에 대한 방어를 잘못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도 정치인들도 제대로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 섹션도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든 깨부시려고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의원이 있을수록 케오페 당하는 케오페, 네, 자살골을 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 이재명 그 당시에는 뭐 전 시장인가 또 박원순 전 시장 이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조사를 알아보려고 미국에 갔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민주당의 그 간판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간판 스타들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서영교 의원, 법계 의원, 김의겸 의원, 김남국, 김용민, 이재정이 최강욱 또 여기에 또 사성 장군인 김병주 의원까지 이런 사람들이 국정감사에서 말할 때마다 오발탄 똥불을 차고 자살골을 먹고 한동훈 장관이나 기타 국정감사에 나온 사람들이 케오페를 당하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최근에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광장에 출연해서 올 7월에 한동훈 장관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박원순 전 시장의 가상화폐 조사를 알아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그 한동훈이 아니라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는. 그러면 기자 출신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유가 원칙에 의해서 큰 정신으로 청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다 빼요. 모든 걸 다 빼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한동훈 장군이 미국 간 것을 이재명 박원순 전 시장의 가상화폐를 알아보러 갔다.
이건 팩트에도 없는 얘기고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의 그 예전에 있던 양향자 의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염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민주도 없다. 염치, 실력, 민주. 지금 국정감사에 나오는 그 민주당 의원들 정말로 좀 실력 좀 쌓고 나오세요.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본래 국정감사의 의미는 입법기관 기능 위에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순기능이 국정감사예요. 근데 국정감사 이번에 뭐 이번뿐이 아니라 매번 보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간 증인들도 있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3시간을 기다렸다가 뭐 몇 초 얘기요? 예. 37초 답변하고 간 그 기관의 증인들도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개그 콘서트 이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방송마다 국정감사에 그 불필요한 폐지를 해야 한다. 상식 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그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들이 짜증이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국정감사도 법을 바꿔서라도 이 국정감사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또 민주당 또 얘기인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있죠. 제가 아까도 그 민주당의 그 스타들 간판 스타들 10명이 제가 이름 거기에도 우리 김용민 의원이 들어갑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선 불복성 막말을 이번에 했어요. 그 민주 성향이 있는 그 촛불 집회 청계천 촛불 집회에 가서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지난 10월 8일 청계천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고 또 윤석열 정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퇴진을 주장하자. 이렇게 또 그 청계천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용민 의원님,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제가 한마디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촛불 집회, 그걸로 어떻게 재미 보셨습니까? 이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시킬 촛불을 들어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저는 우리 김용민 의원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국민들의 그 생채기 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자기의 말만 듣는 자기를 따르는 팬덤 정치를 해서는 집권을 할 수 없어요. 뭐 개딸들, 개이모, 개삼촌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집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 얘는 뭐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탄핵하려면 민주적인 방식 선거로 해서 탄핵을 하세요. 쓸데없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엉뚱한 얘기 하죠. 오발탄, 시골 말로 똥불 차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그 마지막 주제 섹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한 지금 100일 됐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약자와 동행, 그걸 내세워서 취약계층들한테 안심소득, 임산부, 교통비, 키움센터, 보육원 환경 개선, 이는 취약계층의 정책에 좋은 지금 그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그 규제를 묶은 개발 사업,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좀 풀어서 서울 그 주택난을 해소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전 시장 때는 규제가 상당히 그 엄격해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그 당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63곳이 있었는데, 사업 시행 그 인가가 나온 곳이 263곳 중에 87곳, 87곳만 그 사업 시행 인허가가 나왔고, 나머지는 불가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묶여있는 그 재개발 문제를 오세훈 시장께서는 가능한 규제를 풀어서 서민주택, 취약계층, 이는 정책으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항상 현장을 중요시하더라고요. 뭐 재난 현장이나 뭐 그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에 꼭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뭐 소각장 문제가 또 나오면은 그 소각장 문제에 민원이 있는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의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정이 파란불이 들어왔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빨간불을 오세훈 시장이 파란불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서울시 의회가 지난번에는 90%가 그 민주당 그 성향 의원들이 서울시 의회를 장악했어요. 제가 알기로 90한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 내지 그 이상의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 서울시 의회의 힘을 좀 받아서, 제가 항상 말하는 TBS 교통방송에 그 김어준 그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김어준 진행자 하나 못 바꾸냐.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께서 오세훈 시장이 보기에도,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TBS의 교통방송의 김어준 진행자는 너무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그러나 그걸 서울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번 그 새로운 교통방송의 취지에 맞게, 또 시대에 맞는 그런 교통방송을 한번 이끌어 가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일로 이 문제는 편향된 방송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는 어용 나팔수, 이는 김어준 같이 이런 사람들은 교체를 빨리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연봉이 몇 억 되는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서울시에 국민의 세금을 팍팍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오세훈 시장이 취약계층의 그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지원 정책을 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지만은 이 TBS 그 교통방송, 이 김어준 같은 사람 하루빨리 이 사람들을 TBS에서 물러나게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생각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이 삼류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집권당이나 제발 좀, 또 민주당 제1야당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